자, 여러분, 이제 6단원의 주제 2 들어갈 차례입니다. 원래는 수업 직접 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1학년 일반이 진도가 지금 제일 빠른데 빨라야 수요일이나 이렇게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그냥 죄송하지만 이걸로 올릴게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말한 거였어요. 사실 그 앞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와 지금 여기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배운 이유는 정의라는 개념은 되게 다양한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는 하나의 사례를 배운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배우는 내용은 앞전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지금 여기에 이 분배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분배적 정의와는 다릅니다. 그걸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분배적 정의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말 그대로 분배에 있어서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뭐를 분배하는 거냐? 모두가 갖고 싶어 하지만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희소한 자원이라고 하죠. 희소성을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은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자들에게 더 우선적으로 분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마다 이게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분배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그 의견들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분배의 기준이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교과서로 같이 봤었던 업적에 따른 분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에 따른 분배가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특징을 이번 시간에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업적에 따른 분배예요. 업적, 제가 지난 시간에 업적이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교과서에 이제 166쪽에서 봤던 내용 중에서는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탄 거, 그게 이제 업적이다라고 했잖아요. 수상을 했다,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이런 수상 경력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죠. 몇 번의 대회를 나가서 몇 등씩을 했다라는 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적이 많을수록, 업적을 많이 쌓았을수록 분배도 많이 해주자라는 입장이 업적에 따른 분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적에 따른 분배는 업적과 기여에 비례해서 분배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업적이 많을수록 분배를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성취, 그러니까 몇 등을 했냐, 어디에서 어떤 상을 받았냐, 그런 것들과 이바지한 정도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그러니까는 이 상을 많이 받아서 학교의 위상을 높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마나 이제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겠어? 결국에는 분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뭐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업적을 많이 쌓으려고 너도 나도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업적을 서로 쌓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서로 1등 하려고 하고 서로 상 타려고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성취 동기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1등을 해야겠다라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성취 의욕과 창의성을 높여준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상을 타려고 하니까 개인들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들기 같은 걸 할 때 많이 만드는 사람한테 상 줄게 이렇게 하면 서로 많이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생산성이 향상된다. 한계점, 그러니까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계점을 한번 볼게요. 이 한계점을 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업적에 따른 분배를 하게 되면은 서로 업적을 쌓으려고 막 이제 혈안이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열 경쟁이 유발될 수 있죠.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해. 그래서 막 예를 들면 우리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도 생각해봐요. 막 내가 공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내 친구가 막 노트 필기 보여달라 그래. 그러면 보여주고 싶어요? 솔직히 안 보여주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정이 사라진단 말이야. 비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쟤보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나 쟤한테 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 노트. 그런 식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는 뭐냐면은 업적이 서로 다를 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대회다. 같이 수학경시 대회를 나갔어. 거기서 뭐 1등을 하고 2등을 했어. 그러면 이제 서로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더 보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따져보자.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한테 보상을 더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을 탄 사람을 그 상금을 줘야 될까? 둘이 서로 차등, 그러니까 상금을 다르게 준다면은 어떻게 다르게 줘야 될까? 이거는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카테고리가 다르니까. 그런 경우에 되게 이제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개인의 업적에 따른 분배일 경우에는 절대적이나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불리하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 따라서는 업적을 쌓을 수 없는 환경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매우 잘하지만 수학 경시 대회에 나갈 그런 참가비가 없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혹시 그 쿠팡 플레이에 수지가 나오는 안나라는 그 드라마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나에 보면 비슷한 게 나와요. 수지가 극 중에서 굉장히 이제 능력이나 그런 게 출중한데 특히 발레를 잘하거든요. 근데 이 발레를 잘하는데 발레 대회를 나가려면은 의상도 빌려야 되고 뭐 참가비도 내고 막 해야 되는 말이야. 화장도 받아야 되고 막 해야 돼. 근데 이제 얘네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런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지가 아빠한테 가서 막 울면서 한 번만 나가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나가긴 해요. 근데 이 사례에서도 보면 사실 이런 게 없으면은 나갈 수가 없고 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적을 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적에 따른 분배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굉장히 배려가 부족한 하나의 분배 방법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례 좀 볼게요.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미에서도 언급했던 사례긴 한데요. 업적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성과급. 판매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많이 주는 사례.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었죠. 500대를 판 사람과 100대를 판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금을 줘야겠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 뭐 1등에게 장학금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예요. 자, 능력 말이 어려운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정리해드렸어요. 능력은 이제부터 뭐로 정리하라고? 잠재력. 능력은 이제부터 뭐라고 써있든 여러분 잠재력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잠재력이 뭐예요? 아직 무언가를 성취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죠. 잘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분배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력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많이 해주는 것. 그게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가 되겠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 제가 어제랜다. 저번 영상에서 이제 언급해드렸던 사례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영재발굴단이죠. 영재발굴단 아주 어린 친구들이 나오죠.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뭐 제대로 된 시험을
보거나 뭐 대회를 나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시켜보니까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즉 다시 바꿔 말하면 시험이나 대회는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업적을 쌓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런데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 이런 애들에게 영재발굴단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죠.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학에 수업을 같이 듣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교수가 레슨을 개인적으로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지. 자,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의 의미부터 볼게요. 개인이 지닌 잠재력과 재능에 따라서 분배해 주는 거죠. 재능, 영재발굴단 생각하시면 돼요. 육체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기량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운동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예를 들면 영재발굴단 친구들 생각해보면 정신적인 능력, 그러니까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것에 이제 선정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죠. 그것에 따라 분배해준다. 그 다음에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서 분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영재발굴단 나왔던 친구들 생각해보면은 피아노 영재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만 엄청 잘하고 뭐 화학 영재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엄청 잘하고 이런 식이죠.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갖춘 친구들에게 이제 이런 지원들을 해주는 거지. 자, 장점 볼게요. 이렇게 능력에 따라 분배를 했을 때에는 뭐가 장점이냐? 일단은 그 잠재력을 빨리 발견하고 그걸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영재발굴단 생각해보면 돼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야? 영재들을 빨리 발굴해서 걔네들을 잘 키워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걔네들의 성취 동기, 나 하면 되는구나 라는 동기를 높여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서 높은 업적을 쌓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지. 자, 한계를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능력을 평가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누가 영재냐? 그거를 사실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영재발굴단에서도 보통 이제 대학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를 만나가지고 얘 좀 잘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주 객관적인 평가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업적에 따른 분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업적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잖아. 뭐 어떤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만 사실 이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라는 거는, 잠재력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게 되게 공정하다라고 말하기는 또 좀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천적인 자질이나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같이 우연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죠. 이 우연적 요소라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개인의 노력과 관련 없는 요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머리가 명석했어. 그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죠.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나 봤더니 부모님이 막 우리 집에 하프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자야. 그것도 내가 노력한 거 아니지.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하프 영재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어릴 때부터 하프를 치는 걸 막 보여주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하프 영재가 될 수 있는 거는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프를 만져볼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잘 다루는 것도 있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노력이 아닌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사회경제적 약자의 소외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다. 제가 지금 잠깐 예시를 들었지만은 그 하프라는 악기 아세요? 하프?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우스갯소리로 뭐 하프 대학을 그 하프와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려면은 자격 조건이 하프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악기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막 잘 다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싸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프를 잘 다루는 영재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이 뭐야? 집에 이게 있어야겠지. 그래야 이걸 다뤄보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웃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 이제 사례 볼게요. 이 능력에 따른 분배의 대표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 먼저 입시에서의 이제 잠재 가능성과 재능을 보고 선발하는 사례. 우리 많이 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해 보면요, 이 학생부에 써 있는 이 아이의 세특이나 뭐 자율이나 진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애가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적합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어떤 업적을 쌓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대학에 무슨 기여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아이가 공부를 우리 학교에서 잘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능력에 따른 분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하게 사원, 기업에서 사원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뽑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업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기업에서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직무 능력을 보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대학 시절에 무슨 뭐 연합 동아리 같은 걸 했다. 그러면은 연합 동아리 리더였어.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얘는 리더십이 있는 친구네. 그런 걸 보고 이제 얘를 뽑는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는 다 능력에 따른 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마지막은 필요에 따른 분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에게 분배해준다. 그러면은 희소자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겠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금전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분배를 해줘야겠어?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분배를 해주자. 그게 정의로운 거다라고 보는 입장이 필요에 따른 분배인 거예요. 그래서 의미, 사람들의 필요를 기준으로 분배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금전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부하는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분배해주는 게 이 필요에 따른 분배의 사례가 되겠어요. 장점을 볼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 사회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죠. 방금 예시 들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랑 이어지는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죠. 또 같은 말이에요. 복지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은 좀 덜 가난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함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그 격차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한계점을 볼게요. 한계점에는 어떤 게 있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전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 생각해봐요. 여러분 중에 돈 안 필요한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필요해요. 근데 다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는 필요하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저해한다.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장학금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장학금 의뢰가 들어올 때 보면은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낮은 친구들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은 나라는 애가 있는데 우리 집은 뭐 엄청 부자는 아니야. 그렇다고 뭐 가난하지도 않아. 근데 장학금이 있으면 좀 좋을 거는 같아. 근데 나는 소득이 별로 낮지 않다는 이유로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장학금이 안 오고 공부 별로 안 하는 소득이 낮은 친구한테 장학금이 가잖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나라는 애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냥 공부 안 하지 뭐 어차피 장학금도 못 받는데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노동의욕과 창의성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비효율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자, 사례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복지제도 같은 거,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연금 이런 것을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사례,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의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은 업적에 따른 분배든 능력에 따른 분배든 뭐 필요에 따른 분배든 막 이 기준은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장점도 있고요, 단점도 다 존재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분배를 하려면은 어느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어떤 분배를 하는 게 좋은지 그 기준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하게 분배 기준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하나 나와 있어요. 마이클 왈저라고 하는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서로 다른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는 서로 다른 분배 기준이 통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의 기준이 지배해야 하는 의료 영역,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돼. 그거는 이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적용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능력이나 업적의 기준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이제 사람이 실려간 거야. 두 사람이 실려갔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응급실에 실려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누구로 할까? 아기가 응급실에 실려갔어. 대통령은 응급실 왜 갔냐면은 이제 맹장은 좀 그렇고 팔이 부러졌어. 그 다음에 아기는 왜 가냐면 지금 심정지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의료진이 한 사람밖에 없어. 의사가 딱 한 명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를 봐야 될까? 대통령이 먼저 오고 아기가 두 번째로 왔거든요. 그럼 누구를 봐야 되지? 그렇죠. 얘를 먼저 보는 게 맞죠. 왜? 얘는 지금 당장 의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상황에서 의료진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많으니까 이분을 먼저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정의롭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왈저는. 그래서 필요의 기준이 지배해야 하는 의료 영역에서 능력이나 업적이 기준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렇지? 혹은 경제적인 불평등이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이나 고용 기회의 불평등 혹은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 예를 들면은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사례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교육을 많이 못 받았어. 근데 예를 들어 나랑 같이 최종 면접에 간 사람이 이제 부자야.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능력은 둘이 비슷해. 근데 이제 최종 면접관이 출신 대학을 보고 얘가 더 좋은 대학을 나왔네? 그러면 얘를 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를 두는 거는 어떻다는 거야? 불공평하다라는 거지. 이렇게 경제적인 불평등이 고용 기회에서도 불평등으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이 세 가지 서로 다른 분배 기준, 업적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배 상황에 맞게 적합한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주제 2 마칠게요.